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조금 전 상암동 밖을 봤더니 눈이 오고 있어요. 날씨가 어제는 봄이었다가 오늘은 또 뭐 겨울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지구가 아픈 것 같아요. 지구가 아프다는 얘기 들으니까 저도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 이거 반성부터 시작하는데요. 맞아요. 예. 자,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이 3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24개 지역구에 대한 3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했는데요. 10곳은 단수공천, 14곳은 경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수공천 지역 확정된 곳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 을로 지역구를 옮긴 홍익표 원내대표 포함해서 지역구 현역 의원인 서울 광진을의 고민정,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김해갑의 민홍철, 김해을의 김정호, 양산을의 김두관 의원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지역들은 민주당의 지지세가 약하거나 예비후보 간의 점수차가 큰 곳으로 경선을 거치지 않고 이 현역 의원들이 곧바로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신청했던 지역구죠. 서울 중성동갑, 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의 마포갑 지역구는 이번 발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2차 단수 추천 후보자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면접이 이루어졌던 경기와 인천, 전북 지역 55개 지역구의 단수 공천 후보자 24명 공개했습니다. 인천 계양을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경기 수원 병의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수원 정의 이수정 경기대 교수 각각 후보자로 선정이 됐고요. 현역 의원으로도 안철수, 윤상현, 배준영 의원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에는 전희경 전 비서관이 경기의정부 갑의 단수 공천이 됐는데 이 외에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나 김기흥 전 부대변인,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 등이 도전한 곳들은 일단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집회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의사단체가 오늘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엽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이 산하의 16개 시도의사회 중심으로 전국에서 걸기대회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 집회가 열리는 시각은 각 지역마다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점심 저녁 시간 이용해서 집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오늘 저녁 7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걸기대회를 여는데요.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죠. 오는 17일에 제1차 회의 갖고 앞으로의 투쟁 방안과 로드맵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공의협회 회장은 그만둔다 그랬다고요? 맞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2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공의 단체 회장직도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박 회장은 이게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직임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 최저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을 더 감내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고 집단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바빠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사직 의사 밝히기 전에도 사실 대전 성모병원 소속 인턴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에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오늘 브리핑에서
확인해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주는 집단 행동을 도모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환자의 생명, 건강을 도구로 삼는 이런 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예. 대한의사협회항에서는 다시 한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차관은 이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 근무 제도 개선하고 지도 전문의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게 또 관심 많습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금 거세죠. 오늘 전력 강화위원회가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됐고 예.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전력강화위원회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컵 이후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문제를 또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이 대한축구협회의 전력강화위원회 진행되고 있는데요. 돌연 출국을 해서 또 논란이 됐던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예. 전력강화위원회는 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이나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가 됐지만 감독의 거취를 직접 결정할 어떤 권한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이날 회의 결과 또 앞선 경기인 출신 임원회의가 또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축구 팬들은 이 축구회관 앞을 찾아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클린스만 감독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는 조언, 자문만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자, 선수들 간의 불화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말을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이게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뉴스를 달궜던 내용이기도 한데 영국의 대중지 더 선에서 먼저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대표팀 내에서 심각한 불협화음이 있었다라는 보도였는데 요르단전 전날에 저녁 식사 시간에 이강인 선수 포함한 어린 선수층이 탁구를 쳤고 이에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고참급 선수들 간의 어떤 다툼 마찰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었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탈구됐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욱 불을 지폈던 부분은 대한축구협회가 더선이 보도한 내용이 대체로 맞다라고 빠르게 인정하면서 또 이게 논란이 됐던 건데요. 예.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이강인 선수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 주시는 축구 팬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고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축구협회가 이 보도를 빠르게 공식 인정함으로써 선수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교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쿠바와 수교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중남미 국가 중에 유일하게 수교하지 않은 나라로 남겨뒀던 쿠바와 전격 수교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어젯밤 미국 뉴욕에서 양국의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쿠바 외교부도 성명을 내고 이번 수교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쿠바는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하게 되면서 이제 유엔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않는 나라는 시리아 딱 한 나라만 남아있게 됐습니다. 쿠바 하면 뭐 북한의 형제국이다 그렇게 불린 나라 맞죠? 맞습니다. 쿠바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몇 개 국가를 포함해서 대사를 서로 파견하고 있는 단 6개 나라 중에 한 곳이고 예. 그래서 형제국으로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아무래도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핵심 우방국 중 하나인 쿠바가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됐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래서 양국이 이번에 수교를 할 때 우리나라는 북한의 반발, 방해 공작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조만간 한국과 쿠바 수교와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내면서 노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예, 북한이 입장 내놓을까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사기 혐의로 뉴스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인물입니다. 전청조 씨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죠? 맞습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면서 3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 어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가 전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양형 기준 상한이 징역 10년 6개월인데 이를 넘어서는 형이라고 재판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전 씨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라고 봤고요.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선고 전까지도 어깨를 들썩이면서 계속 흐느끼다가 형이 선고되자 큰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예.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그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박수홍 씨의 개인 돈,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가 어제 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도주,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 친형의 아내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친형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정도인데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 가량을 빼돌려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겁니다. 이에 박수홍 씨 측에서는 형량이 너무 낮다라면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